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조만간 김경수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가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그 모습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받으신 500만 원은 청탁 대가였나요? 경찰에서 사실대로 조사를 진술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 거래는 김경수 의원한테도 보고가 됐나요? 충실하게 사실대로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 드루킹 구속 뒤에 돈을 다시 전달했던데 왜 그러신 충실히 거죠? 조사받겠습니다. 예, 충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하고 이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한모 씨 드루킹이 운영한 모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드루킹의 핵심 멤버가 이제 필명이 성원입니다. 성원. 이게 성원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김영란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에 어떻게 받게 된 경위가 뭔지 이제 개인적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댓글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500만 원 자체가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이제 후원금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은 경위, 그다음에 이 돈 자체를 또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26일 날 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왜 돌려주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는데, 일단 뭐 본인은 뭐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루킹 측에서도 뭐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채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조사하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보좌관이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한 보좌관하고요. 아까 그 성원, 돈을 전달해 준 이제 필명 성원이라는 사람하고는 서울대 89학번 인류학과 동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분이 좀 있겠죠.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드루킹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 아껴 쓰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보내요. 근데 사실 이건 드루킹한테 보낼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드루킹이 이 문자를 받고 성원에게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보좌관이 한모 씨를 만났고, 한모 씨를 만나니까 이건 내 와이프한테 보낼 문자를 내가 잘못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 채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돈 자체를 보면 이제 전달하는 것도 뭐 이렇게 작은 상자 박스에 넣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개인적인 채무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과연 전달할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 통장을 통해서 보내줘야지 그게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 500만 원 가지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에게도 협박을 하고, 김경수 의원은 굉장히 황당하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 빌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한모 보좌관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일단 이 500만 원이 단순 채무 거래가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가리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드루킹이 뭐 오사카 총영사, 또 뭐 청와대 행정관, 뭐 일본 대사,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는 뭐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김경수 의원의 후원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청탁금지법하고 정치자금법 두 죄명으로 아마 피의자를 입건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죠? 네네. 아직은 뭐 김경수 의원과 연결된 고리를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500만 원과 관련해서 이제 한부 보좌관을 조사를 해서 그 경위,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김경수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댓글과 관련해서 드루킹하고 김경수 의원 간에 서로 메시지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URL을 10개 정도 보내면서 홍보성으로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드루킹이 어떤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모 보좌관도 그런 부분 조사하고 김경수 의원을 소환을 한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네. 자, 조현아 씨, 이 땅콩이양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죠.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고 해요. 네. 이 조정 기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달 초에 예. 서울가정법원에 조현아 씨의 남편이 예.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장 부분이 조현아 씨에게 전달될 거고요. 조현아 씨는 뭐 아직은 뭐 변호사를 선임했다거나 이에 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혼 사유가 뭘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는데 지금 뭐 알려진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이번에 조현아, 뭐 조현민 예. 전 전무에 이제 갑질 사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가족의 이제 갑질 사태로와 논란이 됐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회사 내에서 사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네, 슬하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양육권을 아마 누가 갖는지 달라지겠죠. 예. 근데 양육자 지정을 아마 조현아 씨의 남편이 본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재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조현아 씨 남편은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첫사랑을 만났다고 그래서 예.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둥이 자녀를 뒀고요. 근데 남편은 뭐 강남에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져 있죠. 예. 조현민 전 전무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제 유리컵을 지금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가요? 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까지 이제 폭행과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혐의였거든요. 예. 하나는 물컵에 물을 던졌느냐. 이거 자체는 뭐 매실액 기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 이제 폭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리 물컵을 직접적으로 몸에 던졌느냐.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물컵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의 이제 어머니죠. 이명희 이사장 피해자 진술 확보에 그동안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 갑질 의혹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를 찾았다면서요? 네, 일부 피해자를 찾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사 단계에서 계속 피해자를 찾아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이제 정식 수사 단계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또 갑질에 대한 뭐 의혹들 또 그에 대한 제보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들 진술을 어느 정도 상당히 확보를 하면 뭐 형사처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